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프랑스 말로 왜, pourquoi, 영어로 why, 우리말로 왜. 우리나라는 지금 부조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파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뢰 그러려니 하고요. 백미보다 현미, 그 다음에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더 비싼 이유를 아십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백미는 현미보다 더 도정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전기료 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백미가 더 비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가 더 비쌉니다. 또한 오겹살은 가장 싼 비계와 껍질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삼겹살보다 싸야만 합니다. 그리고 삼겹살보다 덜 정육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전기료도 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고기거든요. 그런데 더 비쌉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둘 다 현미는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겹살은 맛이 좋다고 해서 더 비싸게 판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과거 약장수가 생각날 정도로 별로 효능이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 준비는 연금보험 하나면 제격이다 하고 생각하고 많이 가입들 하는 것 같습니다.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한다는 기치 아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한다면 정말로 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미래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세가 매월 268만 원씩 40년 480개월을 납부한다면 총 납입액은 12억 8,640만 원입니다. 그리고 65세 때부터 매월 300만 원의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물가상승률 3% 가정 시 현재 가치는 300만 원이 아니고요. 92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5% 가정 시의 현재 가치는 43만 원이라고 하는 처참한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7% 가정 시 현재 가치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7% 가정 시 90세 시점에 연금은 300만 원을 받지만 현재 가치는 36,914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홀대하고 있는데요. 25세가 40년 동안 268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만 부부가 납부한다면 매월 300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총 납입액은 3억 1200만 원이고요. 연금보험 대비해서 무려 9억 7440만 원을 덜 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또 이 중에서 50%를 지원받다 보니까요. 총 낸돈은 1억 5,600만 원에 불과하고 연금보험 대비해서 무려 11억 3,040만 원이나 덜 냅니다. 그리고요.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 65세 시점은 300만 원이 아니라 979만 원을 받게 됩니다. 5% 시에는 연금액은 놀랍습니다. 2,1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7% 가정 시에는요. 무려 4,49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0세 시점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연금액은 2억 4,382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홀대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가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짜장면 값은 100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7,000원이죠. 70배나 폭등했습니다. 연평균 8.3461% 상승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40년 후에 65세 시점에 짜장면 값은요, 한 그릇에 17만 2,832원이고요. 90세 시점인 65년 후에는 무려 128만 2,195원입니다. 만약에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두 끼밖에 먹을 수가 없겠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량도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죠.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교란되거나 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아니면 에너지, 식량 자원을 무기로 해서 위협할 때는 최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그 의존도가 무려 100.5%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따라서
외풍에 취약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급락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경제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도가 높고요. 이 상황에서 환율 인상은 최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연금보험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하지 말아야 하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암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발병률은 60세 남자는 1%고요. 75세 여자는 1%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암에 걸려도 사망률은 또 일반인에 비해서 30% 정도만 높습니다. 따라서 확률이 미미한 게임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투자해서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더 크게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건강검진 등 예방과 보유 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금융거래를 많이 하고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한다면 부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돈으로 부자가 되는 곳이죠. 가입자는 절대로 금융기관처럼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착각이 아닐 수 없겠죠. 왜냐하면 컨설턴트는 금융기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월급은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줍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시에는 금융기관 편을 들어야만 하겠죠. 그러므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 IFA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객과 소비자 중심으로만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금융상품은 또 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등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팔아야만 회사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고객보다는 금융기관에 더 유리한 상품을 팝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돈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보험기관과 마찬가지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각종 보장보험, 적금, 예금, ELS 등 정말로 너무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싼 종신보험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싼 정기보험이면 되겠죠. 연금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도 무료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지속적인 효율적인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신보험을 해지시키고 정기보험을 가입한다면, 그리고 연금보험, 보장보험 등 전 보험을 해지시키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해서 투자한다면, 그 차액만으로 투자를 지속한다면 은퇴자산 확보는 물론이고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험이 자산 관리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부조리한 세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기관과 판매인한테 휘둘린다면 하나뿐인 인생은 정말로 처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자산 재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중년부부, 은퇴부부, 총망라에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험 리모델링을 빌미로 해서 보험을 해지시키고 더 비싼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평생 남인 금융기관하고 판매인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성공하는 자산 관리는 별게 아닙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산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받으며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이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기 편에서 지원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